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너무 이제 바쁜 일정에 틈이 나질 않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생각도 하면 또 빨리 찍어야겠다 해서 우리 대표님 밤중에 모시고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다시 이제 또 드릴 거니까요. 활기차게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 내 편안하시고 정말 하는 일들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해에는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볼까 해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올 한 해의 계획을 이제 요 새해에 많이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올 해는 어떻게 살까? 또 뭐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1이면 내가 요번 1학년은 어떻게 보내랴, 2학년이 돼서 또 이렇게 3학년이 돼서 이렇게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너무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한 치 앞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시국인데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삿입에 거미줄 치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 선조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정말 지혜롭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도 길고 어쨌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라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저 가끔 기도 많이 해요. 용궁제도 하고 용궁에 가서 용궁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산신기도도 하고 저희 신도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복 받으시라고 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같이 힘내서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들 극복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이제 준비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 근데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운이 좋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해도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발목을 잡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발목이 잡히는 수가 있다. 발목이 잡힐 때에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어떤 부정이 낄 때. 내가 어떤 부정이 낄 때 내 발목이 잡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어제도 같이 생활했고 오늘도 똑같이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왜 오늘부터 내가 몸이 안 좋고 아니면 오늘부터 왜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아니면 갑자기 오늘 사고가 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도 시비 다툼이 생기고 왜 그렇지? 왜 나에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어느 시점부터. 그게 어느 시점부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어느 시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물론 발목을 잡는 부정에 대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해에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쁜 거를 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올해 운에 어디서 전 봤는데 올해 운이 좋아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을 잔뜩 끼고 있으면요.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자기 사주팔자대로 가질 않아요. 내 발목을 딱 잡으니까. 그래서 정리하고 나쁜 거를 조금 풀어내고 청소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청소하셨어요? 정말 청소하다 보면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나오죠? 내가 이거 있었나? 언제부터 이런 물건이 우리 집에 굴러다녔지?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정말 저도 웃음이 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웃기네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집안에 있어도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될 게 첫 번째, 여러분들 돌멩이 있죠. 아우 정말 뭐 수석하신다고 막 근데 그걸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응? 직업으로 내가 매장이 있어, 가게 매장이 있어서 막 그렇게 수석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막 바닷가 아니면 강가 어디 막 갈 때 돌 이쁜 게 있어 막 주워와. 아 이건 무슨 하트 모양이네, 이건 뭐 무슨 토끼 모양이네, 막 이래서 갖고 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돌에도요 신이 붙습니다. 어떤 신? 잡신, 귀신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 석자 쓰죠? 석신이라는 게 붙어요. 근데 좋은 석신이 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가 관장을 못해요. 일반인들이 그거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꼭 탈이 나요. 어떻게 탈이 나? 동토 난다, 동법 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게 탈이 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요 사람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안 믿겨지시죠? 근데요 정말 돌멩이 하나가요 사람 목숨도 좌지우지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무서운 물건이에요. 돌멩이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빨리 바깥으로 버리세요. 화단, 바깥에 화단, 안에 화단 말고요 바깥에 화단. 바깥에 어디다 버리세요. 돌멩이 꼭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 요즘에 막 중고 물건 되게 좋아하시죠. 막 요즘에는 그 명품을 막 일반인들도 막 너무 많이들 너도 나도 사니까 나도 사고 싶은데 막 못 사갖고 명품 사시잖아요. 그런 명품뿐 아니라 명품을 또 중고로 사시거나 아니면 일반 물건들도 옷이든 뭐 다 이렇게 가방이든 신발이든 막 이렇게 사죠. 너무 무서워요. 저는요 중고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귀신이 득실득실합니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귀신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나 모르네. 귀신이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 귀신이 온순한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온순한 귀신은 한 마리도 없고요. 다 뭔가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귀신들 중에 참 이렇게 죽은 귀신이 따라붙는 중고 물품에 가면요 산 사람 물건만 갖다가 파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물건들도 갖다 팔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 물건인지 산 사람 물건인지 모르고 사오죠. 그리고 중고샵에서도 얘기 안 해주죠. 몰라요 그분들도. 근데 이게 산 사람 물건이라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재수가 좋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뭐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 뭐 어느 정말 뭐 부잣집 뭐 어떤 뭐 재벌 이런 진짜 뭐 재수가 좋은 사람 물건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고에 팔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안 팔아요. 다 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 물건이면 또 모를까 정말 희박하잖아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의 물건이 경우에는 재수가 없는 게 따라 붙고요. 또 죽은 사람의 물건일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그 혼의 영향력이 나에게 온다. 어떤 게 오느냐. 예를 들면 그 죽은 사람이 위암으로 죽었어. 근데 그 옷을 되게 아끼던 거야. 그 옷이. 근데 그걸 내가 사서 입었어. 내가 갑자기 위가 아파. 위암에 걸려요 여러분. 그거 안 믿겨지시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정말 죽은 사람의 물건들이 많이 섞여 있고 재수가 없는 사람들의 물건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 물건은 정말 사면 안 돼요. 옷이 됐든 핸드백이 됐든 신발이 됐든 뭐가 가방이 됐든 뭐 다 안 되고요. 또
가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가구, 나무. 이거 목신이거든요. 목신. 나무, 목, 신. 이 나무에 신이 잘 붙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신? 잡신, 귀신. 너무 무섭죠. 정말 이런 가구 잘못 들였다가는요. 정말 큰일 납니다.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시름시름 누가 아파오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 바깥에서 사고도 생기고 자꾸 사람들 간의 시비도 트러블도 자꾸 생기고 우리 남편이 아프대든지 우리 마누라가 아프대든지 우리 자식들이 자꾸 아프대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시름시름 자꾸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왔나?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뭐가 들어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갖다가 처분하세요. 빨리빨리 버리세요. 그런 거 아끼지 마세요. 정말 남도 주지 마세요. 정말 재수가 없는 물건은요. 주고도 욕먹어요. 정말.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분하세요. 동법이 들면요. 사람 목숨까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토 났다, 동법 났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소한 거에서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올해 운이 좋은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시비가 붙고 내가 그 옷만 입으면 자꾸 싸움이 나. 그 옷만 입으면 자꾸 남편하고 싸우고 바깥에 옆집 영희 엄마랑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요.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이민년의 새해잖아요. 지금 새해 정월달이에요. 청소하는 겸 청소할 겸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쁜 거를 빨리빨리 내보내야 좋은 게 들어오지. 문 앞에서 막 쓰레기통 문 앞에 있고 그리고 또 막 우산꽂이 문 앞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문 앞을 가로막잖아요. 막으면 안 되죠. 나쁜 거를 보내야 좋은 게 들어오고 좋은 게 오롯이 작용을 한다. 운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나쁜 거 빨리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하시면서 정리정돈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네. 3주 이상 못 뵀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언젠가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잠시 이제 어떤 내용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요, 아직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장난처럼 아니면 모르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오늘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자꾸자꾸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또 그렇게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 계시죠? 어머님들 특히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님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 혹은 내 남편을 위해서 많이들 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비세요. 어떻게 비냐면 집에서 막 물 떠놓고 비세요. 물 떠놓고 빌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요. 물은 옥수라고 해서 저희들은 신령임전에 이렇게 옥수를 매일매일 이렇게 떠서 바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시간별로도 바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이렇게 옥수를 바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은요, 옥수를 떠놓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신령님을 모시니까 신령님들이 감응하시라고 앉으시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물을 떠놓고 막 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잡신이 앉거나 아니면 잡귀가, 내가 모르는 잡귀신, 잡귀가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귀신이 거기에서 나가질 않아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오면 또 귀신이 귀신을 물고 또 다른 귀신을 또 귀신이 물게 돼요. 그래서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물에 수북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할머니들 중에서 단지 모신 분들도 많으시죠. 단지 모시면 그 안에 잘못했다가는 잡기가 자꾸 꼬여요. 그래서 잡기가 또 다른 잡기를 또 물고 또 다른 잡기를 물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잡기 소굴이 돼서 되는 일이 없고 풍파가 생기고 또 생명에도 지장이 있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모시거나 단지를 모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흔히들 예전에는요, 뭐 껐득하면은 그렇게 단지를 모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참 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기에서는 단지를 모시는 게 붐이었대요. 내가 돈 벌으려고 막 단지 모시고 장사 잘 되게 하려고 단지 모시고 부자 되려고 모시고 집안이 잘 되려고 모시고 했는데 결국은 단지라는 게 화근이 됩니다. 관리를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네,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한 번만 모시면 내가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절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지는 함부로 모시는 게 아니다. 또 그런 물, 옥수도 집에서 예전에는 그러면 선생님 예전에는요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많이 빌었는데 그때는 왜 괜찮았나요? 여러분 그때는요 왜 괜찮았냐면요 너무너무 자연이 깨끗했어요. 이렇게 산과 들 훼손되는 곳이 거의 산을 막 파거나 그 땅을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거의 이제 논과 밭만 일구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산수가 굉장히 수려했고 또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깨끗했다. 그때는 깨끗하게 맑게 받으셨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변함에 있어서 죽은 귀신들도 머리가 좋아요. 급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요상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그 옥수라는 거는 집에서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 초를 켜놓고 또 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초 켜놓고 뭔가 이렇게 밝은 빛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초를 켜고 막 비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신당에 오시거나 법당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절에 가셔서 초 한 자루 켜고 비는 건 괜찮아요. 그 관리는 다 그 법당에 무당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절에서 스님들이 관리를 하시니까 괜찮은데요. 집에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초를 켜고 비는 행위는 정말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우리가 향을 켜죠. 여러분 향 켜고 또 이렇게 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향은요 우리가 제사 때 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향을 안 키다가 제삿날은 꼭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킵니다. 왜? 조상님들 불러야 되잖아요. 조상님들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으로 인해서 조상님들이 감흥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향의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을 아무 때나 켜놓으면요, 잡기가 또 거기에서 귀신이 발동을 하고 귀신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한 번 와서 그냥 잠깐 왔다 가면 좋은데, 한 번 오면요, 여기 뭐가 많네, 이런 데 또 뭐가 있네, 물도 있고 향도 있고 막 초도 있네,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럼 안 나가게 돼요. 그러면 자꾸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든지,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기들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나서 다친다든지, 어른들한테도 붙어서 밖에 나가서 자꾸 싸움이 난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그런 풍파가 많이 생긴다든지, 또 나가서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기본적으로 초를 켠다든지, 물을 떠놓는다든지, 향을 켠다든지, 이것만은 정말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지를 모시는 거는요, 꼭 모셔야 될 분이 있으세요.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신가물로 인해서, 좀 풍파가 많으신 분들, 너무 신가물의 기운이 세신 분들, 신의 기운이 너무 세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본인이 막 단지 사다가 뭐 거기에 뭘 넣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판가름을 잘 지어서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단지를 모셨을 경우에는 단지를 모시고 난 후에 또 이렇게 행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자신이 있으시면 모시는 건데, 자신이 없으시면 절대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혹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벌으려면 단지 모셔야 된다, 뭐 영업 잘 되려면 단지 모셔야 된다, 그거 하나로만으로는 단지 같은 건 절대 모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점사를 보다 보면은 별의별 질문이 다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왜 이런 것까지 묻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손님들이 생전하고 처음 점을 봐요 라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점사의 내용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또 말하는 이렇게 우리네가 말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말투, 어투나 아니면 단어들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런 질문까지 하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또 질문들을 하시고, 왜 자꾸 잡기가 끓지? 왜 자꾸 여기에 풍파가 있지? 뭐가 이렇게 초가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물이 보이는데 해서 여쭤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다반수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었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비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동토가 나거나 동법이 났을 때 비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동토, 동법이냐면요, 영업장에서 예를 들면 손님이 뚝 끊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름시름 아프거나 이렇게 조금 우환이 끓을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게 괜히 갑자기 아플 때가 있거든요. 가족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은 제일 사주가 약한 사람이 먼저 치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누군가 시름시름 아플 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뭔가 이렇게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 아플 때, 이럴 때는요.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말했듯이 영업장소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손님이 뚝뚝 끊겨. 언제부턴가 괜히 끊겨서 몇 날 며칠 손님이 자꾸 안 들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도 해가 나지 않는, 해가 있지 않는 그런 비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해보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시비 구설수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꾸 일이 꼬이거나 아니면 누가 자꾸 나만 갖고 시비를 걸어, 그리고 나를 갖고 못 살게 굴어. 그런 것도 인동토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시비 구설이 붙는 이런 동토, 동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가 나. 어떤 일을 내가 손만 대면 자꾸 손해가 나. 그런 것도 동토, 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죠. 이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해결법을 한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기 쉬운 걸로 골라서 해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1번을 한번 해봤는데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또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조금 마음에서 이걸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런 게 아마 마음에서 이렇게 가실 건데요. 그런 걸 골라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해결법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오목한 것도 되고요. 그냥 널찍한 것도 괜찮아요. 프라이팬 오목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고춧가루 있죠. 굵은 고춧가루 있어요. 조금 이렇게 너무 미세하게 갈아있는 가는 그 고춧가루보다도 좀 이렇게 듬성듬성 갈려있는, 우리가 배추 같은 거 이렇게 김장할 때 쓰는 조금 굵은 고춧가루 있거든요. 그 굵은 고춧가루를 한 2스푼 정도? 1스푼도 괜찮은데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또 배추 절일 때 쓰는 굵은 소금이 있습니다. 제일 굵은 소금, 절일 때 쓰는 거. 그 굵은 소금을 또 한 2스푼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말린 쑥이 있습니다. 말린 쑥, 말려놓은 쑥이 있는데요. 그 말려놓은 쑥을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덩어리 해서 이렇게 한 케이스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다 넣으면, 한 덩어리를 다 넣으면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셔요. 한 3분의 1 정도나 한 반 정도만 부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섞어요. 그래서 이 오목한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불을 지펴서 볶습니다. 나무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해서 볶아요. 볶으면은 점점점 연기가 나게 돼요. 연기가. 근데 우리가 너무 연기가 나서 막 신호가 울리면 또 이렇게 삐삐 소리 나니까 조금 주의하셔서. 근데 사실은 이거 할 때는요, 다 방방 문을 다 닫으셔야 돼요. 창문,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나 현관문은 다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문이나 욕실문은 미리 활짝활짝 열어 놓으세요. 모든 방이, 만약에 방이 3개면 방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 또 욕실이 있으면 욕실문도 열어 놓으시고 행하시는데 소리가 안 나게끔만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막 볶아요. 이 3가지를 막 볶아요. 그러면 센 불에 처음에 막 볶다 보면 좀 새카맣게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면 연기가 막 나요. 연기가 나는데 어떤 연기가 나냐면요, 매운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맡으려고 해서 맡은 게 아닌데 이렇게 볶으면서 콜록콜록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매워야 돼요. 매운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매운내가 나도록 막 열심히 볶으세요. 그래서 많이 까맣게 될 때까지 막 볶다 보면은 연기가 막 펄펄펄 엄청 많이 나거든요. 하얀 연기가. 그러면 그 불을 끄고, 반드시 불을 끄셔야 돼요. 또 화재 나면 안 되니까 불 끄시고 그거를 주걱이랑 같이 이렇게 뒤적뒤적 했던 주걱을 같이 이렇게 후라이팬 들고 주걱 들고 방방마다 얼른얼른 갑니다. 연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연기가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훑으세요. 방방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훑으세요. 만약에 방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들어가서 가해 쪽으로 이렇게 훑으세요. 잡기들은 가해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 쪽으로 이렇게 훑어서 연기를 이렇게 내뿜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다음 방에 가서 또 이렇게 조금 연기가 없어질만 하면은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하세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훑으세요. 네. 또 다음 방에 가서 훑으시고, 현관도 훑으시고, 현관, 그리고 또 욕실도 훑으시고, 욕실, 그리고 베란다도 좀 훑으시고, 거실도 좀 훑으시고 해서 좀 가해 쪽으로 되도록이면 훑으셔서 연기가 없어지면 자꾸 이렇게 볶아주면서 자꾸 뒤적뒤적 하면 또 연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연기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다니면서, 집이 넓으면은 또 한 번 불에다가 이렇게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연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방방마다 다 연기를 쐬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매운내가 콱 났을 때 그 잡기들이 확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잡기를 한순간에 확 없애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춧가루, 그리고 굵은 소금, 그리고 말린 쑥을 잘 태워서 연기를 내서 뿜어주는 그런 비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 좀 귀찮다. 이렇게 귀찮다. 나는 연기 내면서 막 그럼 그리고요. 처음에 그 연기를 다 뿜었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문을 다 열어세요. 열어서 그 냄새 다 없애야 되니까 한 5분이나 뭐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5분, 10분 정도 있다가 문을 다 열으셔도 돼요. 환기통 이제 돌리시고 문을 다 열으셔서 이제 연기가 다 나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이렇게 연기 나고 냄새 나는 거 너무 싫다 이러신 분들은 바가지 아니면 큰 그릇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고춧가루,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소금도 같이 넣으시면 좋아요. 고춧가루랑 소금이랑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고춧가루, 굵은 소금은 동일합니다. 그거를 한 2스푼 정도씩 넣으세요. 그래서 물을 한 반 정도 이렇게 물을 붓고, 그 바가지가 됐든 큰 그릇이 됐든 물을 한 반 정도 넣고, 그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굵은 소금 2스푼 정도 넣고 휘휘 젓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안에서 그 물을 든 바가지를 들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문 다 닫아야 돼요. 할 때는 그 잡기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 가두셔야 되니까 환풍기도 틀지 마시고 다 가두셔서 이렇게 해서 방방마다 가해 쪽으로, 가상해 쪽으로, 왜냐면 가 쪽으로 이렇게 음기가 있는 그런 잡기들은 몰리기 때문에 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연기 쓸 때랑 똑같이. 그래서 방방마다 돌리시고, 뭐 캐비넷 있으면 문도 좀 열어서, 단스 있으면 단스 안에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도 돌리시고, 모든 방방마다 거실도 돌리시고 하신 다음에 그 물은 화장실 변기통에 부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셔서, 내가 우리 집 만약에 뭐 현관이 있고 아파트가 되거나 뭐 주택이 되면 밖에, 길거리 밖에 나가서 밖에 그냥 확 뿌리세요. 확 뿌리셔서 이렇게 다 그냥,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쓰레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길바닥에 뿌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 뿌리세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 뿌리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문을 이제 그때는 닫으셔도 되고요. 이제 연기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 필요는 없으세요. 없으시고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흔히 죽바가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냄비에 찬밥 한 덩어리, 그리고 된장 있잖아요. 우리 그냥 재래식 된장, 그거 한 스푼 뚝 떠서 넣으세요. 그리고 김치 있잖아요. 신김치가 좋아요. 신김치 있으면은 그거 좀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해서 팍 넣어요. 그리고 또 콩나물 있으면 콩나물도 넣고 또 물을 이렇게 자작하게 붓습니다. 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돼지 죽 쓰듯이 개밥 쓰듯이 이렇게 끓여요. 그냥 팔팔팔팔. 근데 너무 밑에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팔팔팔팔. 물은 너무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 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라 개죽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개죽 쓰는 거기 때문에 죽바가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이것저것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잠길 정도만 이렇게 해서 부으신 다음에 팔팔팔 끓이다 보면은 그게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지 않도록 저으세요. 저으시면서 죽바가지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죽을 쓰신 다음에 팔팔팔 끓여서 그것도 냄새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그 죽바가지를 쓰면 그 냄새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된장도 들어가고 김치도 들어가고 막 밥도 들어가고 막 콩나물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잘 쑤어서 팔팔팔팔 끓이는 게 중요해요. 대충 끓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연기는 아니라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하게끔 팔팔팔팔 끓이세요. 저어가면서, 눌지 않게 저어가면서. 그래서 그거를 갖고 끓으면은 불을 끄시고, 반드시 끄시고, 그거를 갖고 방방마다 돌리시는 거예요. 방방마다 똑같은 효과예요. 연기랑 똑같은 효과인데 그렇게 해서 방방마다 돌리시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돌리시고 베란다까지 다 현관 안쪽 바깥쪽까지 이렇게 해서 다 돌리세요. 네, 그렇게 돌리셔서 현관 밖에 두셨다가 현관이 있죠. 그러면 현관 안에 들어오면 신발 벗어놓잖아요. 그 안이 아니라 바깥. 현관 나가서 바깥에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놓아두세요. 놓아두시고 문을 닫고 놓아두세요. 놓아두시면 이제 잡기들도 이렇게 밖에서 그걸 음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놓아두셨다가 사실은 밖에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밖에 버리실 데가 없으시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 밖으로 가져 나가셔서 안으로 다시 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밖에 이제 이렇게 현관 밖에 잠깐 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왔다가 한 5분, 10분 후에 봉다리 하나 들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다리 들고 가서 거기에서 밖에서 처리를 하셔서 버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밖에 하수구 같은 게 있으면 하수구에다가 물 조금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물로 씻겨서 버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업장이나 우리 집에 이런 인동토나 뭐 여러 가지 목신동토라든지 여러 가지 동법이 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인이 개인이 하셔도 이거는 무방한 비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